2020년 5월 17일 일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소상공인 61% 정부 지원 제대로 활용 못해.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4%가 이같이 답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44.3%로 많았고,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이 까다로움, 지원 요건의 미달에 거절당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기관 이용자가 많아 상담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응답은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2. 원유 레버리지 ETN 투기 광풍에 금융당국 대수술 나선다. 오는 9월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상장지수 채권 ETN을 사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내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 위험이 큰 레버리지 상장지수 상품 ETP는 빚을 내 투자하는 길도 막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F, ETN이 투기판이 되고 곡버스 ETF 같은 고위험 상품에 개미 투자자가 몰린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 원유 관련 ETF, ETN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2,667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3배나 급등했습니다. 3. 삼성전자 스마트폰 원가 절감 쟁거름. 17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20의 비행시간 거리 측정, 일명 T-Wolf 모듈을 제외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탓입니다. T-Wolf 모듈은 피사체에 보낸 광원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 거리를 인식한다. 제품을 만지지 않고도 동작 인식, 증강현실 등의 기능을 구현하게 합니다. 기존 SL 방식은 3만 개 이상의 점 패턴을 통해 대상을 인식합니다. T-Wolf 모듈은 SL 대비 장거리 인식이 가능, 5G 이동통신 콘텐츠에 적합합니다. 문제는 AR 및 5G 성장 속도가 더디고 관련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사용자의 활용 범위가 좁아지는 이유입니다. 라이브 포커스 등 T-Wolf로 구현하는 기능은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T-Wolf가 관련 산업 영향으로 사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만 높이는 계륵, 신세가 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4. 중국 화웨이,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쓴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차기 폴더블 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합니다. 화웨이는 그동안 BOE 패널로 폴더블 폰을 만들어 왔습니다. 품질, 양산 등 경쟁력이 앞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도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이자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 삼성전자 무선 사업 후에 집중된 폴더블 패널 판매망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폴더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여 기추가 주목됩니다. 5. 벼랑 끝 상용차, 감사의견, 거절 통보. 계속 기업 지속 불확실. 상용 자동차가 올해 1분기 실적 관련 회계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재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사실상 기업 지속이 어렵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최근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마저 판매 부진으로 지원책을 가동하는데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쌍용차의 경영난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인도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마힌드라는 지난달 인도 시장에서 단 한 대의 차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6. 대기업 33% 코로나 6개월 더 가면 감원 불가피.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더 지속할 경우 인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요건 미비 등으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3에서 24일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습니다. 7. AI가 펀드 매니저보다 낫네. 수익률 마이너스 7.4%, vs 마이너스 12.2%. 17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코로나 쇼크가 핥히고 간 최근
3개월간 AI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7.4%를 기록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 거의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자산 배분을 잘해놨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피하긴 힘들었던 셈입니다. 물론 같은 기간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2.2%였던 점에 비춰보면 AI 펀드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AI 펀드는 종전에는 주로 핀테크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대형 금융 지주사들이 디지털 전략 강화 차원에서 공모 펀드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8. 세금 폭탄 두려워 한국 떠난다. 투자이민 상담 3배 급증. 최근 정부의 세금 정책에 불만을 느끼는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이민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교육, 해외 투자 등이 이민의 주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현 정부의 상속, 증여세 등 세금 정책 기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곧바로 떠나겠다며 이민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민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9. 빌 게이츠 호소는 귀등하오. 미중, 유럽 씁쓸한 백신 전쟁.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이면은 씁쓸합니다. 국제 공조는 뒤로 밀리고 자국 우선주의 깃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백신 경쟁이 과열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촉구한 초국가적 협력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분위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백신은 세계적 공공재라고 강조해왔습니다. 10. 중국 가짜 분유 파동에 메일 유업 실적 기대감. 메일 유업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내수 경기 불황을 딛고 실적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모두 경쟁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메일 유업은 연결 기준으로 올해 연간 매출이 지난해보다 4.06% 늘어 1조 4,498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89% 늘어 9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증권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일 극한 치닫는 중국 미국 신냉전 돌입. 미 상무부는 미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수출 규정을 개정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서만 화웨이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화웨이 역시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사실상 미국이 화웨이의 생산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정 수출 규정이 적용되면 대만 TSMC, 인텔, 퀄컴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은 화웨이 공격에 맞서 퀄컴, 시스코, 애플, 보잉 등 미국 기업에 대해 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충격을 안겨준 상태에서 미, 중 양국이 신냉전 체제에 들어서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12. 삼성 온라인 GSAT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 제한. 삼성이 오는 30에서 31일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일명 GSAT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향후 5년간 삼성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사상 첫 온라인 GSAT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부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토익의 경우도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13. 레미콘 입찰 나눠먹기 17개사 협회에 198억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인천지방조달청에 2013에서 2016년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 1,300만 원 부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특히 담합을 선도한 협회의 경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산업, 성신현해 성능르콘,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SP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입니다.
14. 증시 불공정 거래 갈수록 진흥화. 부정거래 47% 증가.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20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수 혐의가 중첩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60건으로 1년 전보다 7건 늘었습니다. 부정거래 사건 28건 가운데 22건은 시세조동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중복된 사건이었습니다.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은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 핀테크 자산운용 투톱.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정부는 앞으로 3년간 핀테크와 자산운용 부문을 집중적으로 키워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을 유도하고 데이터 활용 등 금융혁신 성장 인프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16. 한은 유로지역. 코로나19에 경제 리스크 심화될 듯. 17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지역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유로지역의 경제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을 재정 및 금융 여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로 유로지역 국가들의 기초재정 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 부채 비율도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재정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 LG전자 옮겨가며 쓰세요. 이동식 에어컨 출시. LG전자가 집안 여러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LG 이동식 에어컨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29일부터 본격 판매합니다. LG 이동식 에어컨은 주방, 공부방 등 집안 여러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잦은 고객의 경우 에어컨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배기 설치가 어려운 공간이나 벽에 구멍을 뚫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지금이 디지털 혁신 골든타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5일 디지털 비전 선포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바람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넥스트 노멀이 됐다. 지금이 디지털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새로운 경영 슬로건으로 디지털의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디지털 퍼스트, 체인지 에브리싱을 제시했습니다. 19.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7,112가구 입주자 모집.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7,11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666가구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 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합니다. 또 시세 대비 4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 경기 선행지수,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나홀로 상승. OECD에 속한 32개국 가운데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만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OECD에 따르면 4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99.9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란 기업 경기 전망, 주가 자본재 재고, 재고 순환, 장단기 금리 차, 교역 조건 등 6개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6에서 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데 쓰입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서 전월 대비로 오르면 앞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